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나오고 또 나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좀비 기출특강 가불병 사리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민법 좀비 기출문제집 중 가불병 사리 문제만 골라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사리편 7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민법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법률행위 대리 파트를 공부하겠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만 계속 반복하시면 충분히 8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모델리금 범위가 기본적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에게 매도 팔아달라고 대리권이었습니다. 을이 갑 이름 현명하고 매매했습니다. 을에게 팔아달라 그러면 대리인 을은 중도금, 잔금을 수령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걸 가장 어렵게 을에게 출제했죠. 그럼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여기까지 을은 병에게 돈 받을 권한이 있죠. 그럼 병은 을에게 돈 주면 병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을이 갑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그건 갑과 을이 알아서 할 일이죠.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이미 변제로 소멸했습니다. 이게 돈 받을 권한이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 포괄적 매매할 대리권을 주면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습니다. 이땐 포괄적이란 말이 더 붙습니다. 근데 팔아달라 그랬죠.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권한이 있을까요? 이무대리는 원칙 없습니다. 해지 취소권은 다 본인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무대리인이 해지나 취소하려면 별도로 수권받아야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잘 비교하세요. 다음 자기계약 쌍방대리에서 특히 자기계약이 심히 잘 나옵니다. 이건 사리로 특히 많이 나오죠. 자, 그럼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되죠. 위반하고 하면 무권대리가 돼서 본인이 추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 승낙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확정된 채무이행 이때는 예외적 허용됩니다. 이걸 허체에 오세요. 농구감독 허재가 아니라 허체입니다. 그래서 밑에 124조가 있어요. 대리인은 본인 허락이 없으면 파란색이 자기계약이에요.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이 하거나 이게 자기계약. 다음 주황색이 쌍방대리. 동일한 법률행위 간에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허락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반대해서 가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둘 다 가능합니다. 다음 그러나 이제 확정된 채무행도 둘 다 할 수 있다. 이게 허체입니다. 여기서 파란색 자기계약이 심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계약을 명확히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럼 갑에게 X란 부동산이 있어요. 을에게 팔아달라고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을이 전화했어요. 야, 나 X 팔았는데. 갑이 어머 빨리 팔았네. 누가 샀는데? 내가.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팔아다니니까 자기가 샀대요. 즉 X가 있다면 시가 5억짜리입니다. 자, 매도인은 을은 갑에게 매도할 대리권 받아서 갑의 대리인 을이 됩니다. 누가 샀다고요? 내가. 이게 자기계약입니다. 즉 혼자 가격 정했단 말이죠. 매도할 가격도 대리인 을이 정하고 매수할 가격도 을이 정했다. 혼자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책임은 갑과 을이 지는 걸 말하죠. 그럼 5억짜리를 3억 정해버리면 본인 갑에게 해가 될 게 뻔하니까 하지 말은 겁니다. 이 현상을 한국말로 표현하는데 지금 대리인 을이죠. 대리인 을은 갑을 대리해서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누구랑 했죠? 을 자기랑. 다시 대리인 을은 갑을 위해서 매도했죠. 누구랑? 을 자기랑. 이걸 자기계약입니다. 다시 왼쪽에 법조 오나요? 124조 파란색 글씨. 이걸 한국말로 옮긴다는 게 본인을 위하여 자기 을과 법률행위 매매했죠. 대리인이 자기가 했다 이 말입니다. 이 현상을 한국말로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계약은 이 사례를 꼭 기억하세요. 시험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다음 대리권 소멸도 아주 많이 나오죠. 자, 127조 대리권은 다음 각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
이무대리 법정들이 공통된 소멸 사유로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앞글자 따서 외워요. 본사, 대사성파입니다. 본사, 대사성파. 그러니까 본인은 사망 하나죠. 대리인은 한종욱의 연계시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 대사성파. 이건 이무대리 법정들이 공통인데 128조에서 이무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두 가지입니다. 노란색 글씨. 먼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다음 두 번째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숙권행위 철회. 숙권행위는 이무대리만 나오죠. 법정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숙권행위 철회는 이무대리권 소멸한다. 그리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해도 소멸한다. 이 두 개는 이무대리만 있습니다. 다음 대리인은 의사능력이 있어야겠죠. 근데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117조입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제한능력자가 해도 책임은 다른 사람이 지죠. 그러니까 제한능력자가 피해볼 리가 없습니다. 그럼 제한능력자도 완전 유효하게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든 법정 대리인이든 대리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죠. 대리인은 제한능력자는 완전 유효하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상단에 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좀비기출문제집 22페이지에서 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소유하여 있다.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틀린 겁니다. 을 1번 을 대리인 을이 한종욱이요? 한종욱은 개시 심판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대리권 소멸한다. 틀렸죠. 아까 본사 대사 성파죠. 성년 의견이 있지만 한종 의견은 소멸사이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걸 외웠다면 바로 1번에 답을 쓰고 다음 문제에 넘어갔겠죠. 근데 안 외웠다면 1번이 틀린 것 같은데 더 틀린 거 있는가 2, 3, 4, 5 읽어보다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니까 외우세요. 본사 대사 성파입니다. 다음 2번도 중요하죠. 을은 본인의 허락, 그럼 허체 허락 나오면 무조건 자기계약 나옵니다. 허락이 있으면 다음 갑을 대리하여 을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 이게 자기계약이죠. 을은 갑을 대리해서 파는 거죠. 근데 누가 사요? 을 자신이, 이게 자기계약입니다. 그럼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죠. 3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을은 이무대리인이라 숙권행위 철회할 수 있다 그랬죠. 4번 갑의 숙권행위는 불료식 행위로 맞습니다. 묵시적 가능하다. 민법의 모든 의사표시는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합니다.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해서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아까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 있다 그랬죠.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대리행위 효과인데 자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죠. 그 모든 효과는 다 본인입니다.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습니다. 둘 간의 대리권이 있죠. 상대방과 대리했습니다. 그럼 행위만 대리인, 이 효과는 무조건 본인, 계약 이행도 본인, 취소권이나 해제권도 본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무대리는 원칙 취소권, 해제권 없다 그랬죠. 그 다음 무효주장도 본인이 합니다. 다음 상대방이 대리행위를 해제했다. 그럼 해제 효과로서 원상회복도 본인, 손해배상도 다 본인입니다. 행위 효과는 무조건 다 본인입니다. 이어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소유하였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현명했죠. X토지에 대해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죠. 틀린 겁니다. 1번 대리인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 있다 그랬죠. 또 나왔죠. 2번 병, 상대방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병은 아까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죠? 갑이죠. 갑. 대리 모든 효과는 본인 갑입니다. 이 정답입니다. 3번 병의 채무불량이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지할 수 없다 했죠. 해지권도 갑입니다. 4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그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갑 맞았죠?
모든 효과 갑과 병이 부담합니다. 5번 만약 갑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관에서 포괄적 나왔잖아요. 그럼 길 연계 나와요. 그럼 포괄적 나왔죠. 그럼 그 아랫줄 제일 끝에 길 연기해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이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이어서 24페이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소유하였고 을은 갑을 대리해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것도 가장 전형적인 사례죠. 옳은 겁니다. 1번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가 된 경우 매도인의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을기준인데 궁박은 본인이죠. 궁박을 빼면 맞네요. 궁박을 빼면 나머지 상태 여부는 대리인 을 기준 맞았습니다. 궁박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좀 이따 하겠지만 을은 이무대리인이죠.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이무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습니다. 3번 아까 했었죠.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그럼 을은 병에게 돈 받을 수 있죠. 그럼 병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을이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이미 변제로 소멸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4번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 계약을 아까 해지할 권한은 없다 그랬죠. 5번 을이 미성년자다.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제한 능력자도 완전 유효하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6페이지 9번으로 갑니다. 갑은 그 소유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소유하였다. 틀린 겁니다. 1번 대리인 을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하는 거죠. 아까 본사 대사성파. 그래서 을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상속인에게 대리권이 승계가 아니라 소멸된다 했죠.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2번 또 나왔어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건물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 있죠. 3번 또 나왔죠. 갑의 특권행위는 뭐든지 명시 묵시할 수 있다. 묵시적 의사표시할 수 있습니다. 4번도 또 나왔죠. 을이 대리행위하기 전에 본인 갑이 그 숙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죠.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소멸합니다. 5번 또 나왔어요. 을은 본인의 허락 나오면 뒤에 자기계약 나옵니다.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 이게 자기계약이죠. 을은 갑을 대리해서 파는 거죠. 누가 샀어요? 을 자기가. 이게 자기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는 좀비처럼 계속 나오고 또 나옵니다. 작년에 33회 민법 어려웠다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5개 지문 앞문제에서 다 나왔던 거죠. 기출은 계속 영원히 반복됩니다. 그 다음 복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복대리는 먼저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복 보인가? 복 보세요. 받침이 기역자입니까? 기역 다음에 뭐죠? 니은. 니은으로 바꾸면 무슨 글자로 바뀝니까? 본.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기역 다음에 니은으로 바꾸면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복은 중복됐단 말인데 복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단 말이죠. 그럼 선임이 숙권행위라 복대리인은 언제나 이무대리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X를 팔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여, A에게 대리권 수여, B에게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그럼 복대리인이 있습니까? 없죠. 다 본인이 선임했죠. 그럼 3명 다 대리인이고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 대리입니까? 공동 대리입니까? 깡패 X. 각자 대리하죠. 각자 대리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병을 선임했는데 야 병, 너 나를 대리하라고 선임했어요. 그럼 병이 복대리인입니까? 아니죠. 을도 자기 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얘는 을의 대리인입니다. 근데 우리 정을 선임했는데 야 너도 갑을 대리해 그랬어요. 얘가 복대리인이죠. 대리인 을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 갑. 그래서 정도 갑을 대리하니까 현명할 때도 갑.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합니다. 그래서 본인 잘 기억하세요. 복 기억자 다음에 니은. 이름도 본인의 이름. 누구 대리해요?
본인의 대리인. 그걸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인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복대리인 선임권인데, 자, 이무대리인은 내가 얼굴 보고 뽑았죠. 그러니까 그 이무대리인이 해야 되고, 원칙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법정대리인은 만약에 부모와 자식이다. 그럼 얼굴 보고 뽑았나요? 여러분이 자식 얼굴 보고 골랐나요? 아니면 자식들이 부모님 얼굴 골랐나요? 그런 거 아니죠.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무대리인은 얼굴 보고 그 인간을 뽑았잖아요. 그 인간이 해야지 원칙 복대리인 선임할 권한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본인이 승낙 허락했거나 부득이할 때 이때 예외적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무승부가 아니라 복승부입니다. 그럼 선임도 잘 해야 되고 감독도 잘 해야겠죠. 둘 중에 하나 못했다면 본인에게 책임지는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자기 이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 따라서 본인에게 고의과실 없더라도 무과실 책임집니다. 부득이한 사이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선임 감독의 잘못이 있을 때 책임지는 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 12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서야했다. 이 을은 병을 복대리네요.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럼 병을 누구를 대리해요? 을이 아니라 갑을 대리하죠. 갑을 대리해서 X토지를 매도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병은 본인 갑의 대리인이죠. 을의 대리인 틀렸죠. 본인을 대리하죠. 2번 X토지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대리인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병,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하다 그래서요. 그래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2번이 중요한 거 아니죠? 다른 게 더 중요합니다. 3번 을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병을 선임했죠. 을은 갑에 대해서 그 선임이나 감독에 관한 책임 진달이 있어요. 4번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본인 갑이 사망했네요. 그럼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하죠. 그럼 복대리권도 제일 끝에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병대리권도 소멸합니다. 5번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을이 복대리인 병을 선임했다면 X토지 매매계약에 대해서 민법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자기가 직접 하든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시키든 둘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대리권이 소멸 후기 때문에 다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이 129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약 3일 동안 사례 문제를 골라서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반드시 합격이라는 보답이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